스티븐 킹 현존하는 공포, 스릴러 장르 최고의 이야기꾼에 대해 3회에 걸쳐 심층적으로 알아본다. 발표하는 공포 및 스릴러 소설이 연이어 밀리언셀러를 기록해 그의 이름 앞에는 늘 공포, 스릴러, 장르 황제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다. 미국 현지 문단에서는 공포, 초자연 픽션, 서스펜스, 범죄, 과학, 픽션, 판타지 소설 전문 작가로 갈채를 보내고 있다. 누적 판매 부수는 무려 3억 5천만 부. 본명은 스티븐 에드윈 킹. 1947년 9월 21일 메인주 포트랜드에서 출생했다. 부친 도널드와 어머니 넬리는 킹이 2세 때 이혼했다. 이후 아버지는 행방불명되고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면서 미국 전역을 전전하는 정처 없는 생활을 보낸다. 1957년 메인주 다람에 거주하고 있는 백모 집으로 거처를 옮기는데 그곳 창고에서 부친이 남긴 수천 권에 달하는 펄프 픽션과 값싼 문고판 소설책인 페이퍼백을 발견하고 이를 탐독하면서 날밤을 새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한다. 이러한 독서량을 바탕으로 12세 때 습작으로 공상과학 스타일을 가미한 공포 단편을 탈고의 공상과학 전문 잡지 F&SF에 투고하지만 그만 탈락하고 만다. 좌절하지 않고 투고를 반복해 결국 캐리가 당선되면서 정식으로 문단에 데뷔하게 된다. 부인 타비사 스프러스도 여류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동반자이자 격려자. 스라의 오웬 필립, 조셉 힐스톰, 나오미 레이첼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현재 메인주 방고에 23개의 방이 딸려있는 대저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음은 A, B, C 순으로 알아보는 스티븐 킹의 모든 것이다. 1. 배우. 다소 털털한 인상을 주는 스티븐 킹의 외모는 아무리 높은 점수를 준다 해도 배우로서의 이미지와는 다소 먼 것이 사실. 하지만 이러한 세간의 우려에 반항하듯이 그는 자신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하는 작품에 틈틈이 얼굴을 내밀어 숨어있는 연기 실력을 과시해오고 있다. 스티븐 킹의 이러한 막무가내의 음악 데뷔의 시초를 이룬 작품은 기괴한 복장을 하고 공연을 다니고 있는 공마단위 분장 때문에 공경에 빠지는 과정을 담은 조지 A. 로메로 감독의 나이트라이더스이다. 이 영화에서는 킹의 아내가 찬조 출연, 부창보수의 면모를 드러냈다. 이어 고고학자가 고대 유물 발굴 작업을 하면서 홀령의 괴롭힘을 당한다는 크립쇼 2에서는 식인, 녹색 식물의 공격을 받고 희생되는 농부로 열연을 펼쳤다. 이들 두 작품에서는 조연급 이상의 비중 있는 배역이었고 이후에는 눈여겨보지 않으면 출연을 눈치채지 못할 엑스트라 역에 머물렀다. 2. 애트 퓨필. 킹이 발표한 중편 소설을 유주얼 서스펙트에서 색다른 스릴 액션 극을 펼쳐준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1998년 음악 작품으로 극화했다. 학교에서 역사 수업을 받다가 2차 대전 당시 나치군 행적의 묘한 매력을 느낀 우등생이 자신의 마을의 나치 전쟁 전범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소녀는 전범의 존재를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범으로부터 독일군이 자행했던 수많은 만행에 대한 증언을 듣는다. 외형적으로는 건전한 우등생이 전범의 구술을 듣고 점차 전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을 담고 있는 심리 스릴러극이다. 원작 소설에서는 이러한 점층적 공포감을 독자들도 실감나게 느끼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을 들었다. 우등생 역은 굿바이 마이 프렌드의 브래드 램프로 전범 역은 이안 맥클란이 맡았는데 애초 감독으로는 알란 브리지스, 우등생 역은 슬럼프에 빠진 권투 선수 아버지의 재기를 돕다. 그만 부친이 시합을 마치고 절명한다는 내용을 담아 눈물바다를 만들었던 챔프에서 뛰어난 아역 연기로 스타덤에 올랐던 리키 슈로더가 그리고 전범으로는 니콜 윌리엄슨이 낙점됐다. 이러한 초기 캐스팅이 진행 도중 모두 공수표로 돌아갔다는 제작 후일담을 남겼다. 영화 공개 직후 감독 브라이언 싱어의 호모설이 나돌아 여러모로 흥행에 악재를 끼쳤다. 3. 오디오북. 킹이 쏟아놓는 아이디어는 무궁무진. 이번에는 킹의 육성을 듣고 싶어하는 독자들을 겨냥해 오디오북을 발행했다. 첫 번째 작품으로 선택된 것은 니드풀 싱즈. 책자는 18부작으로 구성되는데 오디오북은 무려 27시간 분량으로 킹이 소설의 내용을 낭독해주는 것으로 꾸며졌다. 4. 리차드 바크맨. 스티븐 킹의 필명. 리차드 바크맨과 스티븐 킹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은 킹이 1985년 2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메인주에서 발간되는 지역 신문 방고를 통해 밝히면서 문단과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다. 킹이 바크맨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소설은 경로를 비롯해 로드워크, 배틀, 러너, 롱워크, 야위어가는 남자 등 5권이다. 킹이 이중적인 가치관을 갖고 소설을 집필한 경험은 이중인격자의 행각을 다룬 다크 하프, 데스퍼레이션 등을 쓰게 만드는 자극을 제공했다는 후일담도 남겼다. 리차드 바크맨은 멜 깁슨 주연의 페이백 원작자, 리차드 스타크와 록밴드 바크맨 터너 오브 드라이브에서 각각 차용해서 장명한 이름이라고 알려졌다. 5. 야구. 야구에 관해서는 누구 못지않는 열혈 매니아이다. 특히 그는 한때 한국 출신 이상훈 선수가 활약했던 보스턴 레드삭스 팀의 광적인 팬임을 자처하고 있다. 대학 시절 리틀리그의 코치를 맡은 적도 있고 1989년에는 자택 뒤뜰 부지를 야구장으로 만들어달라며 100만 달러의 건설비를 마을에 쾌척했다. 이 야구장은 기증 당시 야구 영화붐을 조성했던 케빈 코스트너의 꿈의 구장의 제목에서 힌트를 얻어 필드 오브 스크림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고 한다. 킹은 미국의 공익방송국 HBO에서 방영한 베이스볼이라는 시리즈에서 목소리 출연을 한 적도 있는 등 야구에 관계된 일이면 소설 창작에 버금가는 열의를 보여주고 있다. 6. 교통사고. 1999년 6월 19일 스티븐 킹에게 전율할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자택 근처인 메인주 방고. 길을 산책 중이던 킹이 초보 운전자가 모는 자동차에 치여 그만 중상을 입은 것. 지역 신문 보도에는 어쩌면 킹 소설을 즐기는 독자에게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기사가 게재됐지만 다행히 수술 경과가 양호하게 나와 약 3주 후인 7월 9일에 무사히 퇴원하게 된다. 그는 병상에 있는 동안에도 신작 소설의 마무리 작업에 몰두해 이해 9월 베트남 전쟁 일화를 삽입시킨 하트 인 아틀란티스를 출간하는 열정을 보였다. 이 소설에 대해 베트남전이 전달해주고 있는 공포감은 미국인들에게는 그 어떤 대상보다도 두려운 존재라는 것이 이 소설 창작의 근본이 됐다고 밝히고 있다. 킹은 이해 3월에는 인터넷 시장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 총알타기를 300만 부 이상 판매해 기존 책방 영업망을 긴장시키는 출판 영업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시켜 주었다. 7. 캐리. 스티븐 킹의 첫 장편이자 그의 소설이 첫 번째로 영화화됐다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작품이다. 소설을 집필할 당시 킹은 지독한 슬럼프에 빠져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보일 정도로 술독에 젖은 생활을 했다. 캐리는 애초 남성 잡지 카발리의 단편으로 연재했던 것인데 소설 구성에 만족하지 못한 킹이 쓰레기 더미에 던져 넣은 것을 부인 타비사가 주워 은밀히 잡지사에 계속 보냈다. 기대 이상의 반응을 얻자 용기를 내어 수십 회 연재가 이어져 결국 멋진 장편 소설로 탈바꿈하는 행운을 누리게 됐다는 후일담을 갖고 있다. 페이퍼북 형태로 출간된 것을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이 읽고 즉각 영화화를 제2의 성사를 이루게 된다. 학교 친구들로부터 온갖 박대를 받던 10대 소녀. 잠재돼 있던 광기 어린 초능력을 발휘해 피비린 내나는 보복전을 벌인다는 섬뜩한 내용. 소름 끼치는 영상으로 재현해 내 공포영화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라스트 장면에서 주역을 맡은 시시 스파색이 친구들이 장난삼아 몸에다 뿌린 돼지피를 뒤집어 쓴 뒤 눈이 뒤집혀 보복전을 펼칠 때 학교 건물이 폭격을 맞은 것처럼 무너지면서 아수라장으로 돌변하는 장면은 킹 자신도 전율감을 느낄 정도로 두려움을 안겨주었다며 감독의 영상 감각에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전편의 높은 성원에도 불구하고 후속편 제작이 지지부진했는데 급기야 24년이 지난 2000년 여름 시즌을 겨냥해 속편격인 레이지, 캐리가 공개됐다. 신작 연출은 캐시어. 내용은 전작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수역의 에이미 어빙이 어른으로 성장해서 학교의 카운슬러가 되고 또 한 명의 광기설인 캐리를 만나게 된다는 사연을 담고 있다. 8. 캐치아이. 단편집 나이트 갤러리를 원작으로 했다. 감독 루이스 티그는 가공할 완력을 지닌 강아지 때문에 한 순진무구한 모자가 곤욕을 치른다는 쿠조로 친숙해진 감독. 그는 스티븐 킹의 쿠조로 인연을 맺은 뒤 이번에는 E.T.의 아역 스타 드류 베리모어를 기용해 킹의 추종자 명단에 합류했다. 9.
캐슬록, 스탠드바이 미, 쿠조, 크리스틴, 다크하프, 니드풀 싱스 등은 킹이 메인주에 있다고 가정한 캐슬록이라는 실존하지 않는 무대를 극중 배경으로 하고 있다. 캐슬록은 킹이 어린 시절 즐겨 놀았던 메인주의 듀럼 지역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낸 가상 공간이라고 한다. 캐슬록은 이제 롭 라이너 감독 등이 주축이 되어 다채로운 상업, 영화와 독립 영화를 만들어내는 전문 영화사 타이틀로도 각광받고 있다. 10. 칠드런 오브 더 콘. 1984년작. 아이오와 주를 무대로 사교 집단을 조직하려는 음흉한 속셈을 갖고 있는 부부가 아이들에게 환심을 얻은 뒤 차례차례 이들 소년들을 악의 수렁으로 유혹하면서 마을이 서서히 가공할 공포의 그림자로 뒤덮이게 된다는 사연을 들려주고 있다. 부모로부터 소외당한 아이들에게 동정을 베푼 뒤 사악한 음모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설정이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 관심을 보내는 요인이 됐다. 영화가 공개된 전후 킹은 가족과 외식 준비를 하는 가장의 모습으로 분장을 한 뒤 외출할 때는 잊지 말고라는 문구를 내세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광고 모델로도 활동했다. 1993년에는 데이비드 F. 프라이스 감독이 고립된 네브라스타 주를 배경으로 한 속편 칠드런 오브 더 콘 2를 공개했다. 11. 크리스틴. 원작이 탈고되기 전에 이미 수십만 권의 예약 주문이 몰려들 정도로 성원을 받았다. 인간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1958년형 붉은색 플리머스 크리스틴 자동차의 시각으로 10대 중반 고교생들의 우정과 애증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12. 크립쇼. 킹이 각본까지 맡고 연출은 조지 A. 로메로가 담당한 옴니버스 스타일의 공포 영화. 5가지 에피소드가 펼쳐지고 있다. 각 장으로 넘어갈 때마다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한 특별한 편집 행태로 시선을 끌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당시 유럽 만화계에서 유행한 만화와 실사를 결합한 작품이 성원을 받고 있는 것에서 착상했다고 한다. 오프닝 에피소드에서 만화책 크립쇼를 읽고 희희낙낙하는 소녀는 바로 킹의 친아들이며 킹 자신도 이화의 주역으로 얼굴을 내밀어 보자가 한치 양보 없는 연기 대결을 펼쳐주었다는 애교 섞인 소감도 들었다. 1987년에는 마이클 코닉 감독이 3부작으로 구성한 속편 크립쇼 2를 발표했다. 킹은 3화 에피소드에서 트럭 운전사로 출연하고 있다. 13. 쿠조. 원작 소설은 영국 환상 문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무더운 여름날, 광견병에 걸린 세인트 버나드 종이 차에 갇혀있는 모자를 공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작은 가정 붕괴 현상과 아이들의 정서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기 위한 소독으로 거대한 개를 등장시켰는데 영화에서는 개의 횡포에 더욱 비중을 두어 공포스러움을 배가시켰다. 14.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 스티븐 킹의 초기작 중 하나인 나이트 시프트 콜렉션을 영화화하면서 킹과 다라본트 감독과의 오랜 인연이 시작된다. 다라본트 감독은 단편 형무소의 리타 헤이워즈를 극화한 쇼생크 탈출과 흑인이라는 편견 때문에 억울한 살인 누명을 썼다는 내용의 그린마일 등으로 작가와 감독 간의 돈독한 콤비 관계를 재차 확인한다. 다라본트가 2001년 공개한 안개는 킹의 동명 단편 호러 소설을 원안으로 했다. 15. 다크하프. 킹과 바크맨이라는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킹이 이중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불안한 심리를 드러냈다는 풀이를 받고 있는 소설이다. 영상화 작업을 주도한 조지 A. 로메로 감독은 킹이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는 감독. 인간 생체에 기생한다는 가공할 기생충 좀비를 등장시켰던 살아있는 자들의 밤. 시리즈를 발표할 때만큼의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선악의 두 가지 면을 인상 깊게 열연한 티모시 허튼의 연기력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수천 마리의 참새가 인간을 공격하는 장면은 히치콕 감독의 새에서 새의 공격을 받고 허무하게 무너지는 인간의 초라한 모습을 연상시켜주는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거론됐다. 16. 데드존. 1976년 캐리에서 유감없이 발휘한 초능력자의 위력을 소재로 택했다. 감독 데이비드 크로넨버그는 초능력자가 갖고 있는 고독함과 한 여인을 향한 순애보를 가미시켜 대중들의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우연히 자신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것을 알게 된 청년. 그는 이러한 능력을 발휘해 자신이 연정을 품고 있는 한 여인에게 닥칠 불운을 차단시켜준다.
이러한 역할은 디어 헌터에서 러시안 룰렛 게임으로 자포자기 삶을 살아가는 미군 참전 용사 역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던 크리스토퍼 월켄이 맡았다. 17. 돌로레스 클레이본. 일식날을 이용해 딸에게 성적인 추행을 가한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교묘히 살해한 부인. 그녀는 남편이 술에 취해 집안에 파놓은 웅덩이에 빠져 우발적인 사고로 죽은 것처럼 꾸미는데 성공했지만 마을 보안관은 그녀에게 살인 혐의를 두고 수년 동안 증거를 잡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주부 돌로레스 클레이본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으로 메인주의 한 평화로운 섬이 선택됐다. 테일러 해포드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모친으로는 캐시 베이츠, 딸 역에는 제니퍼 제이슨 리가 캐스팅됐다. 돌로레스 클레이본이라는 이름은 역시 메인주를 무대로 펼쳐지는 스톰 오브 더 센추리에도 등장한다. 18. 이씨 코믹스. 스티븐 킹이 어려서부터 탐독을 했다는 호러 공포 만화이다. 이씨는 엔터테이닝 코믹스의 약자이다. 이 만화책에서는 수많은 살인 사건을 하나의 즐거운 유희거리로 등장시켜 논란을 불러일으키다가 결국 과격한 묘사법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1954년 자진 폐간하게 된다. 하지만 이 만화책은 현실 생활에서 오는 여러 압박감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여지를 심어주어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장년층으로부터도 높은 성원을 받아냈다. 열렬 애독자 중에 한 명이었던 킹은 결국 이때의 감흥을 바탕으로 크립쇼의 각본을 집필했다고 하며 이 소설을 바탕으로 후에 만화가 출간된다. 만화의 일러스트를 맡은 잭 카멘은 이 시에서 활동하던 만화가로 킹의 권유로 영화계로 뛰어들어 공룡이나 괴물 등 괴물 모습을 주로 디자인해서 이 분야에서 여러 업적을 남긴다. 19. 가장 선호하는 작가들. 어려서부터 지독한 독서광이었던 킹은 주로 호러 장르에 심취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 그가 청소년 시절 열독했던 공포소설 전문 작가들은 레이 브래드베리를 필두로 해서 잭 피니, 카트 시오드마크, 셜리 잭슨, 피터 스트라우브 앤 라이스, 리차드 메디슨, 랩 클라프트가 출간하는 소설은 빠짐없이 독파했다고 한다. 이들 작가 중 악령이 깃든 집안에 거주하는 한 가족이 겪는 기괴한 체험담을 묘사한 헌팅 오브 힐하우스는 1963년 로버트 와이즈 감독이 줄리 해리스를 기용해 헌팅으로 영화화했다. 탐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가 흡혈귀로 출연해 화제가 됐던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원작자 앤 라이스, 지구 최후의 사나이, 나는 전설이다 등의 베스트셀러를 발표했던 리차드 메디슨 등은 후에 킹이 영화 각본 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받은 작가로 언급되고 있다.